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실 전 얼마 전 결혼까지 약속한 사랑했던 예비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던 겁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예비 남편이 사실 절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란 사실을요. 알고 보니 제가 돈 많은 집 딸인 줄 알고 저를 좋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한 집 딸이란 생각이 들자마자 예비 남편 놈은 예비 시모와 함께 저에게 파혼까지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크게 아프자 자기에게 손을 벌릴까봐 겁을 먹고선요. 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며 예비 남편 놈은 저와 파혼한 사실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예비 남편놈과 파혼하게 된 사연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나중에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요. 처음 예비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예비 남편이 아주 근사하고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제 앞에서 늘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 척 연기를 했었으니까요.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여자 선배 결혼식에서 신랑 쪽 친구로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비 남편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것인지 저희 선배 남편분에게 부탁을 해 저와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순수하고 착한 예비 남편의 모습에 반해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자연스레 연애를 하며 1년 정도 사귀다 보니 예비 남편이 저에게 먼저 청혼을 해왔고요. 저도 늘 한결같은 예비 남편을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예비 남편의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이었고 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미술학원 원장이었는데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해 어느 정도 사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해 집안이 넉넉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예비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집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사기나 이용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 말씀을 듣고 어린 시절부터 집이 잘 산다는 걸 티내지 않고 살았고요. 저랑 정말 가깝게 지내는 친한 친구 몇 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해 집이 잘 산다는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고 예비 남편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기회를 봐 이야기를 해줄 참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예비 남편이 대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댁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 이렇게 두 식구가 살고 있었죠. 다행이라면 예비 남편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조금 있어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능력 있는 예비 며느리가 왔네. 미술학원 원장이라고 그랬지? 어쩜 직업도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수준이 딱 맞을까? 우리 아들 짝으로 아주 딱이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난 우리 집 복덩이가 들어온 것 같아 아주 좋구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예, 어머니. 예비 시모는 저를 매우 흡족해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저희 부모님에 이어 예비 시모에게도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며 미래를 함께할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큰일이 터지고 말았죠.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히 아빠가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정말이지 상상하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희 아빠가 간암 2기로 간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소 저희 아빠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그런 아빠가 간암에 걸릴 거란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아빠가 암이야? 왜 우리 아빠가 암이어야 하는데? 이 녀석, 뭘 걱정해?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잖아. 네 오빠들이 검사해서 아빠 간이식 해준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지긴 뭘 괜찮아. 아빠 수술하고 나면 몸도 약해질 테고 계속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 아빠. 재경아, 아빠 나이도 들고 늙으면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 덕분에 아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어.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아빠 미안해. 우리 키우느라 아빠 젊었을 때 고생해서 그런가 봐. 정말 미안해. 이 녀석아, 그런 소리 마.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야. 부모한테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다고. 그건 네 엄마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아빠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수술 잘 받고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너희들 곁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 꼭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 나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 두고 어디 가겠냐? 그 후 오빠 둘이 공여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오빠가 아빠에게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빠 회사는 오빠 둘이 오래전부터 아빠를 도와 운영하고 있었기에 아빠가 수술해서 회복하는 동안 오빠들이 회사 임원분들과 함께 잘 협력해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빠 간병은 엄마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저야 미술학원 원장이다 보니 저 대신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도 있고 당분간 제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빠가 아플 때 제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꼭 간병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 남편과 저희 결혼식도 미루게 되었고요. 일단 결혼식장이며 신혼집이며 알아보고 있는 수준이어서 피해를 보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미루는 일이라 제가 예비 남편에게 많이 미안해했는데 예비 남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간암이라니 자기 정말 많이 놀랐겠다. 그래도 장인어른 수술 받아서 간이식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기운내? 자기 곁에는 내가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내가 바로 달려올 테니까. 갑자기 우리 결혼식도 미루게 되고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는 내가 전화드리긴 했지만 자기가 잘 좀 이야기해줘. 알겠어. 일단 지금은 장인어른이 무사히 수술하시고 건강 회복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난 얼마든지 자기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가 곁에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자기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저희 아빠가 아프다는 말에 저를 배려해주는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전 예비 남편을 깊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저희 아빠가 중소기업 회사 사장님이라는 사실도 이젠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봐서 모든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하려 했죠. 그런데 저희 집 소식을 들은 예비 시모가 제가 저희 아빠 간병하는 게 걱정되었는지 저에게 힘내라며 밥을 해먹이고 싶다면서
시댁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간병인은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예비시모가 해준 밥을 먹으러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예비시모가 저에게 조금 이상한 걸 물으셨던 거예요. 바깥서동께서 아파서 네 걱정이 크겠구나. 그래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간이식하면 살 수 있는 거라며. 그러니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네가 힘을 내야 한다. 그래야 바깥서동께서도 버티실 테니.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채경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조금 걱정이 돼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네가 바깥서동께서 아직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신다고 했잖니? 그러면 바깥서동께서 먹고 살 만큼 버는 건 맞는 거지? 네, 물론이죠. 솔직히 아빠가 진작 퇴직해도 되었는데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나는 바깥사돈께서 아직 일하신다고 해서 혹시 일을 안 하면 너희 집 형편이 어려운 건가 싶어서 물어봤다. 수술비도 그렇고 네 엄마도 있는데 네가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오빠들도 그렇고 저희 삼남매 각자 자기 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생활할 능력 충분히 되세요. 그렇지? 우리 예비 며느리 침 못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 할 테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그건 그렇고 내가 넣어주려고 뭐 산 게 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저 주시려고요? 어머니 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비시모가 꺼낸 것은 백화점 옷들이었습니다. 다만 전부 2월 상품으로 세일해서 산 옷들이었지만요. 우리 아들 옷 사면서 산 건데 이래봬도 이게 백화점에서 파는 아주 비싼 옷들이다. 다 고급인 것들인 거니까 당연히 너도 마음에 들겠지만 잘 입길 바란다. 어머니, 제 것까지 안 사도 되는데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비시모가 저에게 선물한 옷이 비싼 제품들도 아니었고 어른 눈으로 고른 거라 조금 촌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사주셨다는 생각에 그때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 이야기도 저는 순수하게 정말로 저희 아빠가 걱정되어 묻는 거로 생각했었죠. 예비시모가 묻는 그 시커먼 의도도 모른 채요. 어느 날인가 예비 남편은 저를 보겠다며 저희 아빠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돼서 예비 남편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저희 아빠 수술에 대해 예비 남편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죠. 정확히는 저희 아빠 수술비에 대한 것이었지만요. 자기야, 그런데 장인어른 수술하고 입원까지 하고 있으려면 병원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야? 설마 돈이 많이 들려나? 일단 우리 아빠 수술비로 대충 3천만 원 정도 나오긴 했어. 그리고 또 아빠 수술하고 나서 지금까지 입원하고 치료하는 비용 생각하면 그것도 한 1,000만 원 이상 잡고 있어. 그 후 작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아빠 병원 퇴원하고 요양병원 가서 지내려면 아무도 돈이 더 들어갈 거야. 뭐?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 거의 집에 있는 재산 전부 거덜나는 거 아니야? 자기야,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장인어른 당연히 보험 들으셨겠지? 뭘 그런 거로 집에 있는 전 재산이 거덜이나. 그것보다 우리 아빠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도 보험 안 들었어. 보험을 안 드셨다고?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아빠 수술비랑 병원비 감당할 능력 충분히 되니까. 솔직히 저희 가족들은 전부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일정한 돈을 계속해 넣어야 하는 거라 아프지도 않은데 매달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까웠고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팠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니 그게 더 낫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말에 예비 남편의 표정이 무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전 며칠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예비 남편이 저희 아빠 병원에 다녀간 지 얼마 후 예비 시모가 갑자기 보자는 연락이 와서 병원 근처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으니까요. 마침내 예비 시모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던 겁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아빠 때문에 저희 결혼도 미뤄주고 정말 죄송해요. 그건 됐고 오늘 너 보자고 한 건 이유가 있어서다. 이유라뇨? 어머니 어떤 거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들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뭔가요? 뭐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해올 혼수 목록이지. 솔직히 가난한 너희 집 주제에 우리처럼 잘 사는 집에 대기업 다니는 잘난 우리 아들을 사위로 맞으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말이 네가 미술학원 원장에 하고 다니는 게 집이 잘 사는 것 같다고 해서 아주 좋아했더니 가족 전체가 보험들 돈도 없어서 들지 못하는 아주 상거지 집안이었어. 보험이요? 혹시 어머니 저번에 제가 성호 씨 만나서 저희 부모님 보험 안 들었다는 그 이야기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집 절대 가난하지 않고요. 보험도 안 들을만 하니까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새빨간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멍청하게 보험 안 들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다 돈이 없으니까 안 들은 거지. 누가 돈이 있는데 보험을 안 들어? 너희 부모님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 안 모으고 뭐 했다니? 아, 재수 없으려니까 그지랑 사돈 맺게 생겼네. 잔말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거기 적힌 혼수 전부 해오는 거다. 그때 전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전 예비 시모의 행동을 보며 예비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헤어지기 전 예비 남편에게 정확히 물어봐야겠지만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한테 제가 미술학원 원장이고 하고 다니는 게 집이 잘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그렇고 예비 남편이며 저희 집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절 좋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조건이나 돈으로만 평가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며 무시하는 건 누가 되었든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여기 어머니가 적어주신 이 혼수들 전부 못 태우겠는데요? 제가 무슨 의사나 변호사 집안에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40평짜리 아파트에 외제차에 거기다가 금거북이는 제가 왜 해가야 하는데요? 어머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들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거든요. 어머니 아들 조건에 이런 거 해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주변에 저 좋다는 어머니 아들보다 잘난 사람들 훨씬 많거든요. 이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나보고 미쳤다고 한 거냐? 이게 어디 시험이 될 사람한테 미쳤다는 말을 해? 너 이 혼수 못 태우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저는 아빠한테 빨리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저 불러내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아주 바쁜 사람이니까. 야! 내가 말 아직 안 끝났어. 가긴 어딜 가? 뒤에서 노발대발하는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무시해버리고 바로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해 예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저희 집에 아빠가 사업을 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의 진짜 본색을 모를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왜 그런 많은 혼수를 받으려고 했는지 며칠 후 몸소 깨닫게 되었죠. 제가 아빠를 병간호하느라 바빠서 예비 남편과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연락을 미루는 사이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또다시 저희 아빠 병원 앞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빠 병간호하느라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당장 만나주지 않으면 저희 아빠 병실을 찾아와 깽판을 부리겠다는 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그날 끝내자 싶은 마음에 두 사람을 나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란 사실을 모르는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 놈이며 아주 어이없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두말할 필요 없다. 내가 헤어라는 혼수도 못 해오겠다고 했으니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알아보니 미술학원 그거 돈도 얼마 못 번다고 하고 막말로 너희 집 돈도 없어서 지금 네 아빠 수술비며 병원비 전부 빚내서 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결혼하면 네 아빠 많은 그 수술비 병원비 전부 우리 아들 보고 내라고 할 거 아니니? 어디서 남의 아들을 베껴 먹으려고?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떠보려고 얼마 되지도 않은 혼수 해오라고 했더니 아주 기겁하는 꼴이 말 안 해도 뻔하지. 너희 집 거지 중에서도 아주 상거지 집안이겠지. 너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그만 끝내자. 엄마가 수술비 알아보라고 했는데 역시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니까. 하마터면 결혼해서 평생 돈 뜯길 뻔했네. 아주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나도 돈에 환장하는 터무니없는 혼수나 요구하는 개념도 밥 말아먹은 시어머니 둔 집안에 시집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남편 될 놈까지 아주 개차반이었어.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냐?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냐? 네, 아줌마. 나이만 먹었으면 뭐해요. 사람이 철이 들어야지. 사람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만큼 행동을 하시라고요.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줌마라니! 누구 보고 아줌마라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지금 나보고 개차반이라고 한 거야? 그래, 개차반이라고 했다, 이 추잡한 찌질한 놈아. 그리고 네가 무슨 우리 집에 돈을 뜯기긴 뭘 뜯겨. 네가 버는 그 쥐꼬리만한 돈, 뜯길 만한 돈이긴 하니? 너희 집 재산 다 합쳐도 우리 집 재산 3발의 피도 안 돼. 그리고 뭘 모르나 본데 너랑 나랑 끝난 거면 네 엄마가 나랑 남인데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데? 나야말로 너 같은 놈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그동안 너 때문에 허비한 내 시간이 아깝다. 아이고구 저런 걸 우리 집안 며느리를 둘 뻔했으니 아우 내 뒷목이야. 아이고 내 뒷목. 엄마 괜찮아? 병원이라도 가볼까? 제 말에 예비 시모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뒷목을 잡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고 저는 바로 커피숍을 나와버렸죠.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놈과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놈과 예비 시모는 저와 끝난 사이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아주 치사하게 나왔습니다. 예비 남편놈이 저와 파혼한 지 얼마 안 돼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헛소리를 했던 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내가 너 만나면서 썼던 돈들 당장 돌려줘. 솔직히 너 만나면서 썼던 돈들도 네가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고 전부 투자했던 건데 네가 나를 속여서 그만을 헛돈 쓰게 한 거잖아.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들어갔던 돈들 계산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사줬던 선물들도 전부 돌려달래. 뭐 이런 그지 같은 인간들이 다 있어. 치사하게 누가 헤어졌다고 그동안 썼던 데이트 비용이랑 선물을 달라고 하냐? 너 정말 생각이란 게 있긴 한 거냐? 돈 안 돌려주기만 해봐. 내가 이번엔 정말로 너희 아빠 찾아가서 확 깽판을 쳐버릴 테니까.
예비 남편 말에 저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른 채 이미 끝난 사이에 끝까지 절 괴롭히는 모습에 제대로 혼쭐을 좀 내주자 싶었죠.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래, 알겠어. 네가 나한테 썼다는 그 데이트 비용 전부 돌려줄게. 어디서 만날까?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러면 약속 장소로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보자고. 예비 남편이 저와 약속한 장소는 저와 헤어질 때 만났던 커피숍이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 커피숍에 가게 되었고, 예비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저를 만나면서 썼던 내역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한테 돈 돌려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썼던 것들 일일이 카드 내역 확인하면서 정리하느라고 장난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돈 되도록 이번 달 안으로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 저기 그런데 말이야. 너도 알고 있지? 너 만나면서 너만 돈 쓴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알기로는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내가 너보다 돈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너 만나면서 썼던 비용들 정리해봤는데 지금 비교해보니까 너야말로 내가 썼던 돈들 돌려줘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썼던 돈에서 네가 썼던 돈 빼고 나머지 돈들 당장 나한테 보내. 이번 달 안으로. 그렇게 말하며 제가 그동안 예비 남편 놈을 만나면서 썼던 비용의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예비 남편 놈은 설마 제가 예비 남편 놈을 만나면서 썼던 돈을 전부 기억할까 싶어 취졸한 방법으로 자신이 썼던 데이트 비용들을 저에게 뜯어내려고 했던 것 같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께 배운 게 있어서 매일 쓴 돈에 대해 핸드폰에 가계부를 써 기록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 놈은 그것도 모르고 저와 헤어지자마자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말이에요. 예비 남편 놈은 자기보다 많이 쓴 제 데이트 비용이 적힌 목록을 보더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뺌을 하려 했죠. 자기 나 만나면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쓴 줄은 몰랐네.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이왕 이렇게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서로 돈 주고받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는 건 어때? 이미 헤어진 마당에 이러는 거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썼던 데이트 비용 달라고 먼저 구질구질하게 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헛소리야? 너 내가 한 말에 분명히 책임져. 네가 데이트 비용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쓴 비용 빼고 내가 너한테 쓴 돈들 당장 돌려달라고. 안 그랬다가는 네가 나한테 데이트 비용 먼저 내놓으라고 했던 거 경찰에 확 협박죄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선물로 줬던 것들 돌려달라고 했냐? 오냐? 지금 당장 돌려주마. 이거나 처먹어라. 그렇게 말하며 저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선물해줬던 옷이며 신발이며 전부 예비 남편 머리 위에 쏟아부어 버렸죠. 그리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은 부모님 아파서 걱정돼 죽겠는데 고작 이런 일로 사람을 괴롭히냐? 그깟 데이트 비용 얼마나 든다고 이 난리인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 엄마도 세일할 때 산 싸구려 옷들 사준 거였으면서 아주 꼴값이 풍년이다. 나한테 또 한 번 이랬다가는 정말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너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우리 이미 끝난 지 오래거든? 다시 한번 쓸데없는 일로 연락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너 협박지 말고 스토킹으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정말로 예비 남편 놈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남편 놈은 제 말에 겁을 먹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트 비용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돌려받은 후 바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전화를 차단해 버렸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간이식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지냈던 저희 아빠도 몸이 잘 회복되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고요. 물론 계속 병원에 다니며 나머지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잘 관리하면서 건강해질 일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예비 남편놈과 예비 시모를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빠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 있었는데 퇴원하시고 거기 음식을 꼭 드시러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병원에 퇴원하고 몇 달 뒤에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원수들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 말이에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시비 걸기에 바빴습니다. 네가 무슨 일이냐 여기는? 설마 너희 형편에 이 비싼 곳에서 밥이라도 먹으러 온 거냐? 엄마, 식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몰라? 밥 사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고 나오는 길 같은데? 그런데 재경아, 너 그거 알아? 나 새로 만나는 여자 생겼다? 그것도 너랑은 아주 다르게 잘 나가는 제약회사 팀장에 집도 아주 잘 살아. 여자친구 아빠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 데리고 여기 식당에 밥 먹으러 온 거야. 여기가 아주 유명한 한정식 집이라고 해서 내가 사주려고 데려왔지. 어때? 약 오르지? 배 아파 죽겠지? 약이 오르긴 뭐가 약 올라? 그리고 이깟 식당 밥값이 얼마나 한다고. 뭘 모르나 본데 여기 우리 가족들 자주 오는 단골 식당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 집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여기 비싼 한정식 집이 단골 식당이라고 하는 건데? 나도 마음 잡고 여자친구 사주려고 왔다고. 그런데 그때 아주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비 남편 놈의 여자친구가 오더니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불이 나게 달려와 인사를 했던 겁니다. 사장님,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신지 전무님이랑 실장님도 모두 와 계셨네요.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되신 건가요? 그런데 성호 씨는 우리 사장님 따님은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윤주야, 사장님 따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여기 계신 분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고 옆에 계신 젊은 여성분은 우리 사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따님이셔. 그러면 재경이 너가 가난한 집 딸이 아니고 잘 나가는 제약회사 사장님 딸이었다는 소리야?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 그리고 네 놈이 우리 아빠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빠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곁에 있어줬으면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넌 우리 아빠 아프다는 말에 내가 너한테 우리 아빠 수술비 달라고 돈 뜯어낼까 봐 그 걱정만 했었지? 우리 집 가난한 줄 알고 바로 파혼하자고 하고 우리 집 돈 보고 접근하는 인간들 있을까 봐 말하지 않고 살았다. 바로 너 같은 놈 때문에. 아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약회사 사장님 딸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거냐? 우리가 돈 많은 부잣집 며느리를 뻥 차버린 거냐고? 엄마, 아무래도 그런가 봐. 진작 알았으면 재경이랑 헤어지지 않고 계속 잘해줬을 텐데 아까워서 어떡해. 어떻게 하긴. 지금이라도 재경이 다시 잡아야지.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하며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더니 저희 아빠에게 말하더군요. 저기 사돈, 지금까지 있었던 섭섭한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아들이랑 재경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어딜 가도 우리 아들처럼 괜찮은 신랑감 구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봐, 정신 나간 여자야. 나이 들어서 미치려거든 곱게 미칠 것이지 어디서 헛소리야? 당신 아들이 잘나긴 뭐가 잘나?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우리 집이랑 차이 많이 나도 부족해도 봐준 거지.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말단 사온 주제에 언강생심 우리 귀한 딸이 가당키나 알 것 같아? 이미 우리 딸 돈 보고 그랬던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미쳤다고 우리 딸을 너희 같은 개차반 같은 집안에 줄 것 같으냐고?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이며 예비 시모까지 저희 아빠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제도 모르고 재경이한테 함부로 군 것도 모자라 차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재경이한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 간 필요하시면 제 간이라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사돈.
혹시 또다시 간이식 필요하실 일 있으면 기꺼이 저희 아들 간 드릴 테니 제발 저희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눈앞에서 부잣집 며느리를 놓칠 수는 없다고요. 어디서 자꾸 그 더러운 주둥이로 사돈이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딸 가슴 아프게 한 니들 간 따위는 필요 없어. 그리고 이미 우리 첫째 아들이 간 줘서 아주 건강해졌다고. 너희 두 인간은 우리 딸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아이, 안 돼. 나도 제약회사 사장 사위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내 복을 내가 찾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억울해. 내 부자 며느리 돌려내. 내 부자 며느리 돌려내라고. 예비 남편놈과 예비 시모의 행동에 황당해하며 지켜보고 있던 예비 남편놈의 여자친구가 화가 나 이야기했습니다. 성호 씨,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나 있는 앞에서 누구 보고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이럴 거면 지금까지 나랑은 왜 만나고 청혼은 왜 했던 건데? 이 되먹지 못한 놈이 벌써 김 팀장한테 청혼까지 했던 건가? 김 팀장, 이건 어디까지나 자네 위해서 하는 말인데 더 늦기 전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랑은 얼른 정리하게. 사람을 조건이랑 돈으로만 평가하는 이런 집구석에 시집 가봤자 자네만 평생 고생한다고. 김 팀장 남자친구 우리 딸이 돈 잘 버는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내가 간암 걸리고 보험까지 안 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우리 딸이 못 사는 집 딸인 줄 알고 쥐들한테 내 병원비 도와달라고 할까봐 깽판이랑 깽판은 전부 부리고 지들 멋대로 결혼까지 없고 파혼까지 한 인간들이야. 그도 모자라. 저놈은 우리 딸한테 그동안 만나면서 썼던 데이트 비용까지 뱉어내라고 협박했던 놈이고 그 옆에 정신 나간 늙은 여자는 지가 먼저 우리 딸이 사달라 하지도 않은 옷을 사줘놓고 나중에 지 아들놈이랑 헤어지고 나니 전부 돌려달라고 한 아주 파렴치하고 저질스러운 것이라고. 그것도 백화점에서 싸구려 세일하는 옷들 다 사주면서. 김 팀장, 자네도 당하기 전에 얼른 도망가라고. 예? 정말로 상호 씨가 사장님 따님한테 그런 짓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쩐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꼬치꼬치 캐묻더니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랑 우리 집 조건 보고 좋아했던 거였네. 거기다가 내가 뻔히 보는 앞에서 사장님 딸이랑 다시 잘해보자는 말이 나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어. 야, 이 그지 같은 자식아. 예비 남편 여자친구는 참을 수 없는지 예비 남편의 얼굴에 있는 힘껏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그리곤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버렸죠. 일이 이렇게 되자 예비 남편 놈은 갑자기 화가 나는지 예비 시모의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이게 나 엄마 때문이야.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엄마 말대로 했다가 지금 여자친구도 잃어버리고 갑부집 전 약혼자까지 놓치고 이게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만 아니었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다 엄마 탓이야. 이거 놓지 못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네 엄마 멱살을 잡아? 난 네 낳아준 엄마라고. 억울한 건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식당 앞에서 망연자실에 주저앉아 있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두고 저희 가족은 한정식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려는 저에게 예비 남편이 묻더라고요. 자경아, 잠깐만. 그런데 너희 집 돈 없어서 보험 못 들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잘 살면서 보험은 왜 안 들었던 거야? 솔직히 언제 아플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노후 걱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래서 돈 아깝다고 들지 않은 거였어. 만약에 나중에 크게 아프게 돼도 보험 안 들어도 충분히 병원비 낼 능력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보험 든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알겠니? 우리 엄마는 돈 없어서 보험 안 든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돈이 많아서 안 들어도 되는 거였네. 엄마 때문에 이게 뭐냐고! 예비 남편은
저희 가족들이 식당을 나오는 내내 예비시모를 붙잡고 울고불고 아주 난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놈과 아예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남편놈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저희 미술학원 앞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려고 밖에 나가자 저희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죠. 아주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예비 남편놈은 꽃다발까지 사들고 왔었는데 저를 보더니 꽃다발을 내밀며 이야기하더군요. 재경아,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야기할게. 많이 늦은 거 아는데 우리 정말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너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나 아직 너 못 잊고 있었고 넌 영원히 내 마지막 사랑이 될 거야. 정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럼 앞으로는 재경이 네가 하는 말이면 뭐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았어. 그렇게 말하며 저는 예비 남편놈이 주는 꽃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놈은 아주 신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와, 나 용서하고 내 마음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다시 결혼하는 거 맞지? 얼른 우리 날짜 다시 잡자. 부모님 상견례 날짜는 언제 가져올까?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놈에게 받은 꽃다발로 예비 남편놈의 면상을 패버렸습니다. 마지막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시작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늙어 죽겠다. 이 끝까지 구질구질한 자식아. 너 앞으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자고 했지? 앞으로는 영원히 나 찾아오지 마. 너 같은 놈은 아주 꼴보기도 싫으니까. 아프다고 그만 때리란 말이야. 그리고 저는 바로 예비 남편놈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예비 남편놈이 저를 못살게 굴며 전화를 했을 때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다시 찾아왔던 것이고 결국 예비 남편놈은 벌금까지 내며 아주 혼쭐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예비 남편의 지인에게 듣게 된 소식인데 예비 남편놈은 결국 지금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예비 남편 여자친구도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닌 본인 조건이랑 돈을 보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그 후 예비 남편은 집이 쫄딱 망한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 몰래 빚까지 져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척 자랑하고 다닌 터라 이상한 사기꾼들이 주변에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모는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고 하던데 예비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저랑 헤어지게 만든 일까지 합쳐 예비 시모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망한 것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전부 예비 시모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고 예비 시모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 본인들이 그 가난한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아빠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회사 사장직에선 물러나게 되었지만 저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중입니다. 아빠 말로는 여생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아빠가 바빠서 일하느라 엄마와 못 해본 것들도 많이 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아직은 건강에 신경 쓰며 조심하고 있지만 나중엔 엄마랑 같이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오빠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물론 오빠들은 결혼을 했으니 본인 가족들에게 더 충실해야겠지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